자, 수용구 세 번째 시간이죠. 43페이지 문답들.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예요.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수요도 증가할 수도 있고요. 공급도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저는 이제 같을 경우를 먼저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크고 그 다음에 수요 증가가 더 크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공급 증가보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로 본다면 같을 때는 없잖아요. 같을 때 먼저 잡으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는데 동시에 다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균형이 있으면. 그럼 같다. 그죠? 그럼 같으면 자, 일단 가격과 양을 또 해야 되니까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어서 균형을 이룬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둘 다 증가하는 경우죠.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똑같다는 얘기죠. 공급도 증가한 크기가 똑같아요. 얘가 증가, 얘 증가. 그럼 그래프를 본다면 양만 증가를 했고 가격은 불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본다면 가격은 불변이고 양만 증가했겠죠. 근데 만약에 공급이 더 증가했대요. 이쪽으로 움직였죠. 공급 크기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본다면. 공급이 더 증가가 크다면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더 증가를 했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는 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는 책에 나온 대로 그려보시고요. 일단 큰 쪽을 따릅니다. 공급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증가하니까 둘 다 증가하니까 다 우측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양은 다 증가를 한 겁니다. 그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안 그려도 수요가 더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쪽이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수요가 더 많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죠? 그래서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러면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 큰 쪽을 따르니까. 그래서 항상 큰 쪽을 따른다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공급의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 그럼 금융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동일하다. 그럼 가격은 불변이고 변하지 않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럼 자,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려도 돼도 둘 다 감소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다. 공급 감소가.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감소보다 공급 감소가 더 크다. 그래프 나왔으니까 한번 나중에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그러면 물론 다 좌측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다면요.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라. 그럼 무조건 양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자, 수요 감소하면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가격은 하락합니다. 얘는 또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가격이 100원 하락한 거와 100원 상승한 게 같으니까 저게 똑같이 움직였다고 보세요. 좌측이니까 가격은 불변이죠. 제가 큰 쪽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공급 감소가 더 커요. 그럼 공급 물량이 또 풍기 현상이니까 가격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수요 감소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작으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가 크다. 그럼 수요 감소가 클 때는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감소한다. 큰 쪽이 이기니까. 그다음에 공급 감소가 크다. 두 번째 수요 감소보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 두 가지 동일하다. 가격은 변하지 않고 물론이고 양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양은 따라갑니다. 무조건 둘 다 증가니까 증가하고 가격은 큰 쪽을 따라서 같을 때는 양이 불변이죠. 가격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은 같이 갈 것이고 큰 쪽을 따라서 간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린 거니까 항상 큰 쪽으로 따른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3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조금 처음 하시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6페이지입니다. 이제 수용금의 마지막인데, 자, 46페이지가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는데, 자,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게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돼요. 물론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면서, 그래서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이 균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둘 다 증가했어요. 그래프는 다 우측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양은 다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쪽을 이긴다는 건 공급이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죠, 더. 그럼 공급이 더 증가했으니까 점이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큰 쪽이 더 따른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이 더 증가가 더 크니까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럼 이렇게 가니까 가격은 더 하락하겠죠. 수요 증가가 크다. 그럼 수요 증가가 더 크다? 그럼 수요 증가가 크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가 더 증가했다.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자, 두 가지 다 감소한다 그러면 좌측이다, 그래프가. 양은 다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공급 감소가 더 크다. 공급이 더 많이 감소했으니까 가격 상승하고, 수요 감소가 더 크다. 수요 감소했으니까 가격이 하락한다. 그 다음에 가격이 얘는 하락하고 얘는 상승하는데 같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생각해 보세요. 수요 증가는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가격이 100원 상승하고 100원 하락하게 갔으니까 가격은 불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조금 처음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조건 둘 다 증가했으면 양도 다 증가하고, 둘 다 감소하면 양도 감소한다. 작은 쪽이 아니라 큰 쪽이 이긴다. 다음에 만약에 동일하다면, 같은 방향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불변이고 양은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두시고요. 탄력성이 참 중요해요. 탄력성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봅니다. 탄력성이라는 자체는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성의 피부가 탄력적이라는 건 누르면 나와야 되죠. 자, 지금 안 나오는 여성분들, 수강생분들 관리 좀 하십시오.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올라가요. 그래서 분수는 위에가 분자가 되고 밑에가 분모가 되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그래서 함수 관계를 앞쪽에서 우리가 배우셨죠. 그래서 펑션을 우리가 배우면서 수요 함수가 있을 때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였어요. 그래서 가격이 영향을 주고 수요량이 변화에 영향을 받는 거죠.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 얘가 자극이고요. 얘가 반응이 됩니다. 그럼 자극을 요만큼 줬는데 반응 이만큼 한 건 탄력적이고요. 이만큼 자극했는데 이만큼 한 건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가지고 가세요. 자, 그러면 가격이 자극이 되고요. 수요량이 변화가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반응이 올라가죠. 그래서 밑에 이제 식을 보시면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가격의 변화율. 퍼센트로 보통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가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퍼센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 법칙은 가격과 양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탄력성은 변화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절대값을 씌웁니다. 플러스로 고치셔야 돼요. 마이너스이면 플러스 2로 고치셔서.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저자분이 이제 계산 방식도 있지만 저는 탄력성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볼게요. 자, 분필이 만약에 10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을 했다. 그럼 개수는 10개에서 8개, 2개가 줄었거든요. 최초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이라는 것은, 자, 여기 밑에 안 나왔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기본수가 나오면 원래 가격에서 원래 가격 변동분이에요. 가격이 100원에서 20원만큼 상승한 게 20%가 상승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고요. 그럼 개수는 10개에서 원래의 수요량에서 2개분이 변동했어요. 20%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탄력성, 요게 탄력성을 얘기를 하고요. 입설론이. 탄력성이 이제 1이 됩니다. 근데 보통 입셀론 표현하지 않고 탄력성이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기준이 되거든요. 단위 탄력적이 됩니다. 단위 탄력적이다. 자, 그럼 우리가 크다 작다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옛날에 60, 70년대, 50년대 남자가 우리나라에 170cm는 키가 작은 거죠. 지금 키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키가 큰 거고 지금은 작은 거죠. 전 참고적으로 170 넘습니다. 그럼 170이 기준이다. 그러면 1이 기준이에요. 그럼 20%가 상승해서 만약에 40%가 감소했다. 2가 되죠. 자, 얘는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 돼요. 탄력적. 다 이따 해드릴게요.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자, 10%밖에 안 줄었다. 그럼 0.5입니다. 자, 그럼 얘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죠. 탄력적은 1이 비교해요. 1.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본다면 아까 서 있는 거와 누워 있는 게 있었죠. 서 있을 수 있고요.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완전히 서 있다는 자체는 D1이라고 한다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입셀론 값이 제로인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다. 근데 누워있을 수 있어요. 수평입니다. 이건 수직이고요. 그럼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만 변해도 무한대로 증가돼요. 벽을 뚫습니다. 입셀론 값이 무한대가 돼서 완전 탄력적이 됩니다. 완전 탄력적. 그래서 완전히 서 있거나 완전히 누워 있는 건 완전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완전 B니까 비읍을 하나 적어 놓고요. 완전 탈이죠. 그럼 입셀론이 탄력성이고 그 다음에 탈 그러는데 안 먹힙니다. 저도 알아요. 자,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B, 누워 있으면 완전 탈. 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학교 다닐 때 직각삼곡선이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게 Y축이고 X축이다. 그럼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자, 만약에 이면적이 같다. 그럼 이면적과 이면적이 같은 게 직각삼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입설론 값이 1인 기준 단위 탄력적을 얘기합니다. 그럼 요게 프라이스 가격이고 요게 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준이 생겼으니까 이거보다 가파를 수가 있고 완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격과 양. 자, 앞쪽에서 제가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자극은 같은데 반응은 틀립니다. 제가 염단 때 자극을 주는 건 똑같지만 개인적인 반응은 틀리죠. 자, 그래서 자극은 같지만 자, 자극. 예를 들어서 1,500원에서 칠판 주개가 1,000원으로 떨어지는 가격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양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기준이라면 얘는 이만큼 비탄력적, 얘는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그죠? 여성의 피부가 탄력적이면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건 좀 재밌게 갈게요. 굉장히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건 실화인데요. 좀 친해지시니까 저랑 수강생분들이 제 쉬는 시간에 앞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그 교수님 배를 장난이에요. 볼펜으로 눌러보고 싶어요. 그럼 누르는 건 자극이고 튕겨나는 건 반응입니다. 전 조금 튕겨나갈까 많이 튕겨나갈까? 저 삐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튕겨나온다는데 저도 알아요. 살 빼야 됩니다. 그러면 수강생분들을 쫙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딱 이 줄을 세우고 자극은 똑같이 해주는데 반응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극은 같고 반응이 틀리다는 얘기죠. 자극은 같고 반응은 틀리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건 똑같지만 개인적인 반응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비탈, 완전히 누우면 완탈, 직각삼곡선이 기준이면 가파르면 비탈, 완만하면 탄력. 자, 1이 기준입니다. 자,
2는 탄력적이죠. 1보다 큽니다. 근데 무한대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자, 0.5는 1보다 작습니다. 비탄력적인데 0보다는 커야 된다. 근데 5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느낌이 안 오시면, 자,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란 꼬마와 자극 꼬마와 반응이란 꼬마가 있습니다. 그럼 자극이란 꼬마가 한 대 때렸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반응이. 그럼 비탄력적이죠. 계속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 완전 비탄력적이고, 한 대 때렸는데 3대 때려서 눕혔어요. 탄력적이 되고, 자, 한 200대 때려서 비응신이 됐어. 완전 탄력적이 되죠. 야, 너 2대 맞아, 2대 맞아는 단위 탄력적이 되겠죠. 여기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고 갈게요. 자, 책에 보시면 탄력성의 개념입니다. 앞에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과 공급량 어느 방향으로 이제 변할 것이라는 게 이제 수용급이었죠. 근데 이거는 틀려요. 수용급이 변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은 어느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변동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앞으로 살펴볼 것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탄력성에 대한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체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을 줬을 때 우리는 어떤 양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지표다 하면 안 돼요.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입니다. 그래서 밑에 정량적 지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린 자료에 대한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즉 양변화의 측정이 정량적이에요. 정성적은 자료의 성질이나 특징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이라 나왔었고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를 A로 나눈다면 A에 대한 B의 비율이에요. 정확하게 이거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가야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측정한 것이다. 자, 그러면 변화 정도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자, 밑줄 쳐보세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돼 있죠. 바뀌면 안 됩니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정확하게. 그 다음에 계산 방식을 봤을 때, 자, 지금 저는 이걸 1을 기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했는데요. 자, 이 저자분의 계산 방식을 한번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가격이, 자, 200원에서 240원으로 상승을 했고요. 최초의 값이 이제 200이죠. 그 다음에 양은 100개에서 90개로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래 가격이 200원에서 40개가 원래 가격이 200원에서 40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20%예요. 20%. 요 가격이. 20%가 우리가 상승을 한 거고, 양은 줄겠죠. 그럼 양은 100개에서 10개가 준 거는 10%잖아요. 그러면 10%를 20%로 나누니까 0.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것도 계산을 했고요. 수요 가격 탄력성 구문은 0과 무한대 사이에 값을 가지면서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 아까 제가 지각상곡선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본다면 밑에 동그라미 1번이 단위 탄력적이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동일합니다. 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1% 변한다. 그래서 직각쌍곡선에 딱 그 모양이 45도 각도죠. 90도가 서 있으면 탄력성 값은 1이고요. 탄력적은 1보다 크죠. 그래서 가격 변화보다 위에 수요량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고, 그래서 가격이 10% 변했는데 수요량이 20% 변한 거는 2죠. 그래서 양의 변화가 더 많으니까 더 기울기가 완만하다. 자,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예를 들어서 10% 가격이 변했는데 양은 5%밖에 안 변했어요. 0.5가 되니까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면서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다. 자, 완전 비탄력적은 완전 서 있었죠. 그래서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탄력성이 0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변했는데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탄력성은 0이고 양의 변화가 전혀 없으므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수익선이 되겠고요. 자, 완전 탄력적은 수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경우로 수요의 가격성은 무한대가 되고, 가격이 10%만 변할 또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에서 양의 변화가 무한대돼서 수요 곡선균이 수평선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박스를 가시면 다시 갈게요. 자, 단위 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같죠. 45도의 기울기고 탄력적은 가격보다는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큽니다. 그럼 곡선 완만한 경사가 되고 비틀어적은 가파르죠. 우리가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작고 가격 변화가 더 커요. 극경사가 되고 자, 완전 비틀어적은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직선이 되고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한다. 수평선이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간다면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반응을 알고 싶다. 그러면 자극 가격 변화를 본다면 수요량의 변화가 반응이다. 자, 그러면 절대값을 꼭 씌워야 된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럼 20, 20, 1이 돼서 기준이다. 2는 탄력적이다. 1보다 크니까 0.5는 비탄력적이다. 1보다 작으니까 완전히 서 있으면 비탄력적, 완전히 누우면 완전 탄력. 자, 45도 각도의 직각상곡선은 단위 탄력적이다. 그럼 요거보다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갖고 가세요. 탄력성이 5가지가 있다는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배우실 내용은 그럼 수요자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이 뭐냐는 거죠. 앞쪽에서 대체제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제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제와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을수록 더 탄력적이라는 걸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럼 대체제가 많다는 건 수요자들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얼마든지 이동하기 쉽고요. 용이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대체제가 많을수록 더 유리하다라는 자체를 제가 이제부터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는 이제 바꾸셔서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48페이지로 가죠. 48페이지로 가시면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요인이라는 건 원인이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라는 자체의 탄력성은 자, 어떤 결정 요인이 있느냐? 대체제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대체제인데 대체제가 많을수록 더 탄력적이고요. 대체제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뭐 회식 자리나 아니면 모임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어요. 된장찌개도 먹고 밥도 한 3공기, 2공기 먹어서 배불러요. 그럼 탄산음료를 시키거든요. 탄산음료는 대체제가 많죠. 그래서 아줌마 콜라 주세요. 콜라 없대요. 그럼 분위기 파악 못하고 밥 2공기만 더 주세요. 그러진 않죠. 그럼 사이다 주세요. 사이다 없어요. 환타 주세요. 환타 없어요. 그러면 써니텐 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대체제가 많죠. 그럼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동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자들이 탄력적입니다. 탄력적. 그 탄력적은 이동하기가 쉬워서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수요량을 확 줄이는 거죠. 왜? 대체제가 많으니까. 근데 쌀은 대체제가 없죠.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빵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없습니다. 거의. 그럼 비탄력적이죠. 그럼 수요자가 갈 데가 없어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 올려도 못 줄인다는 얘기예요. 잘. 그러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재밌게 좀 풀게 되면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옛날에 대학교 때 경제학과 다녔는데 걔가 나한테 대체제를 가르쳐줬어요. 여자친구가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7명입니다. 대체제가 많아요. 전 대체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어느 날 걔랑 같이 얘기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가 딱 전화 오셔서 여자친구의 7명 중 1명이 야 헤어져.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야 너 진짜 배짱이다. 너 왜 그러냐? 대체제가 많아. 이러는 겁니다. 그죠?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무조건 막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딱 1명밖에 없으니까 헤어져. 그럼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많이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직장 생활을 다니시지만 또 다른 선택의 폭을 잃는 걸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대체제가 많다는 거가 좋은 거죠. 자, 그러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면 그 조건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돼요. 어려우면 안 됩니다. 용이해야지만 대체제가 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장기가 단기보다 기간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 대체제에 대한 유입이 더 크죠. 이동하기가 쉽죠. 장기가 더 탄력적이에요. 자, 가볼까요? 자, 지금 48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제가 적은 경우보다 대체가 많은 경우에 제가 탄력성이 더 커진다고 얘기했어요. 왜냐?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가 많다는 것은 아까 제 친구,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7명이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일한 효용이라면 가격이 싼 재화의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비타로적이라는 것은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용도적 대체는 가능합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용도적인 대체가 늘어나면 수요의 탄력성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2번 용도가 더 다양할수록 용도가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더 커진다 그랬어요. 3번 고가성, 내구성, 개별성의 특성에서 부동산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단기에는 비틀어지고 장기는 탄력적이다. 장기가 더 반응할 수 있죠. 대체가 유입이 많으니까. 충분히 준비한다면 장기에는 양이 변화가 더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 수요 곡선보다 장기가 더 길고 더 완만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응용하냐면 그 양가로 5번을 이제 응용해 볼게요. 자, 양가로 5번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과의 관계입니다. 기업의 총수입과의 관계. 자, 그럼 기업의 총수입에다 밑줄 치시고요. 자, 여기를 이제 쉽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양이다. 그럼 슈퍼에 가서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구입하세요. 그러면 곱하니까 5,000원이죠. 5,000원이 기업의 총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500원에다가 10개를 곱하니까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5,000원이 총 가계의 총 지출이 될 수 있고 그 기업의 수입, 가계 총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슈퍼마켓 아저씨의 총 그 전체 기업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클수록 좋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임대료라면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액이 되겠고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액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탄력성과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자, 좀 전에 탄력적과 비탄력적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탄력적이 있고요. 비탄력적이 있습니다. 그럼 탄력적은 우리가 입살론 값이 1보다 컸고요. 얘는 1보다 작았죠. 그래서 얘는 2, 0.5. 그럼 탄력적이라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대체제가 많아요. 그럼 수요자들이 자, 아까 제 친구 7명 있죠. 여자친구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이동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지금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주택을 지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대체제가 많다는 것은 이 기업의 경쟁자들이 많이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탄력적일 때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가격을 올려도 안 사버립니다. 딴 데로 이동해 버려요. 그러면 가격을 내려야 돼요. 가격을 내리는 자 마케팅에서 프라이스 전략과 관련됩니다. 자, 그래서 저가 정책을 써야 됩니다. 저가 정책을. 그래서 총수입이 올라가겠죠. 기업의 총수입. 가격 올리면 수입이 감소합니다.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어때요? 대체제가 적죠. 그러면 대체제가 적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있어도 저기 외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요자가 불리합니다. 비탄력적일 땐. 근데 공급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왜냐? 지금 얘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 올려도 삽니다. 그 올린 것만큼 가격이 올린 것만큼 수입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격 정책을 무조건 올려야 돼요. 고가 정책을 써야 됩니다. 고가 정책을. 그러면 수입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고 비탄력적인 가격이 올려야 수입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약간 야매로 가는데, 자, 비탄력적 하면 이 짝대기가 같이 움직이죠. 얘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도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도 감소한다. 고가 정책을 쓴다. 그럼 비탄력 그러면 고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탄력 하면 저가. 자, 읽어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틀어성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 소비자의 총 지출액인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면 임대 부동산에 대한 전체 수입은 과연 증가할까?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전체 수입은 증가 여부는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감소하는 달라집니다. 근데 1번에 보시면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자, 제가 아까 이렇게 직각 쌍곡선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가 가격이고 얘가 양이다. 그럼 여기가 임의점 두 점을 찍어서 이면적이 같다면 이면적과 이면적이 같은 게 단위 탄력적이었어요. 그럼 단위 탄력적은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면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럼 단위 탄력적은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기업의 수입은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1번 탄력성이 정확하게 1이다. 그럼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동일하므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을 인하해도 공급자의 총수입은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오른쪽 탄력적이에요. 그럼 임대료를 인상하면 임대료 인상률보다 수요량이 더 감소하게 되므로 총수입은 감소합니다. 반대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또 임대료 인하율보다 수요량이 더 늘어나므로 공급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즉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나 저가 정책을 써야 된다. 공급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본다면 임차인들이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체재가 많으니까 임차인 유리하죠. 그럼 임대인은 가격을 내려야 다른 데 안 가고 이쪽으로 가겠죠. 저가 정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밑에 3번에 가시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건 비탄력적입니다. 대체재가 적거든요. 그럼 임대료를 인상해야 되죠.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히 호구라는 거죠. 임차인이. 그래서 야, 너 임마 가격 올려도 갈 거야? 못 가요. 그럼 임마 가격 올려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가격 고가 정책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를 인상하면 임대료 인상률보다 수요량이 덜 감소하게 되므로 총수입은 증가하고 반대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 인하율보다 수요량이 더 증가하니까 공급자의 총수입이 감소한다. 비탄력하면 가격 인상 고가 정책을 써야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중간에 대한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 유리하다. 그러면 조금만 올려도 반대로 간다. 가격을 내려야 왕창 사겠더라. 저가 정책이고, 비탄력적일 때는 갈 데가 없다. 그럼 가격 올린 것만큼 올라간다. 그럼 가격 올라야 수입이 올라가죠. 비탄력적이면 딱대기가 같은 움직이니까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도 증가할 것이다.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도 감소한다. 그럼 탄력적은 가격과의 반대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기업체가, 건설회사가 탄력도에 따라서 가격 정책을 잘 써야죠. 그러면 기업이 이제 어떻습니까? 딱 봤을 때 탄력적이다. 그러면은 건설회사 봤을 때 탄력적일 때는 자기가 판매하는 주택이 완전히 깔렸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면 수요자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안 돼요. 내려야 왕창 삽니다. 저가 정책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봤을 때 내가 임대하는 주택이 다른 경쟁자 대체재가 많아요. 그럼 가격을 올리면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가격을 내려야지만 수입이 증가하고요. 자, 비탄력적일 때는 건설회사가 봤을 때는 지금 대체재가 적어요. 수요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 올려도 사요.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짝대가 올라가니까 가격을 올려서 수입도 증가한다. 마찬가지예요. 임대인도 봤을 때 임차인들이 비탄력적이라는 건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그럼 임대를 올려도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을 올려서 비탄력하면 짝대가 올라가니까 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가기 전에 넘겨보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를 했으니까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것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제가 1, 2월 달에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과정은 입문서에 나온 것만 해드릴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봤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이것은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여러분들. 자, 가격이 자극이고요. 수요량의 변화가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응을 알고 싶죠. 그럼 수요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에가 정확하게 수요량의 변화율 퍼센트가 되고요. 밑에는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절대값을 씌웠죠.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플러스 2로 고치는 거죠. 그럼 얘는 기준이 1입니다. 1로 기준을 봐요. 근데 소득 탄력성은 어떻습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하거든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작이고 수요량의 변화가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응. 그러면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죠. 그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래서 항상 수요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누죠. 그래서 분수 있는 방법은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죠.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자의 소득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 정도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 방식을 봤을 때 밑에 가시면은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소득이 200만 원에서 240이라는 건 40이죠. 그죠? 그래서 200에서 40만큼 증가한 겁니다. 그럼 20%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소득이. 그러면서 양이 100에서 110이니까 10개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 10%죠. 그럼 같이 움직였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소득이 늘어나니까 양이 늘어나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0.5가 되겠죠. 같은 방향이니까. 그럼 입셀론 값이 0보다 큽니다. 그럼 이거는 정상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였습니다. 그럼 방향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고 플러스가 나왔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은 정상제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열등제인데요. 자, 수요 소득이 200만 원에서 자, 어떻습니까? 240만 원에 20% 똑같게 해놨네요. 그래서 40이니까 20%가 소득은 늘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100개에서 90개로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다. 그럼 100개에서 10개만큼 준 거니까 10%가 감소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0.5라는 자체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높아지면 오히려 내 레벨이 그 3 중고품 같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입셀론 값이 마이너스가 돼서 열등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는 그 위에 가시면 이 플러스 0.5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까는 1이 기준이었는데 가격 탄력성은 얘는 기준이 0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1번 즉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늘어나는 플러스 값을 갖으니까 정상제가 된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밑에 즉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죠. 마이너스 0.5니까. 이것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열등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소득 탄력성이 어렵죠. 그래서 아까는 가격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니까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인데, 자, 우리가 어떤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폭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변화폭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꼭 씌워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로 고치셔서 1이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는 소득 탄력성에 대한 그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양이 늘어난다. 그럼 정상제죠. 그럼 소득이 늘어나서 양을 늘린 게 플러스 0.5가 나왔으니까 0보다 크니까 정상제라는 겁니다. 근데 소득이 높아져서 양을 줄이는, 제가 열등제는 제가 중거품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돌이가 수습사원이어서 처음에는 월급이 작으니까 중고차 뽑아요. 왜요? 소득이 낮을 때는. 소득이 낮을 때는 열등제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얘가 레벨이 커져서 임원 달았어. 내 레벨이 이것들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0%에 10% 감소하는 건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럼 0보다 작다는 의미니까 열등제가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간혹가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가 가격과 또 엮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천천히 또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죠. 이걸 공급으로 이제 고치시면 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자극이 올라가고, 반응이 올라가고 자극이 내려오죠. 그럼 반응이, 공급량의 반응이 똑같아요. 그래서 위에는 우리가 무조건 양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급 양의 변화율 퍼센트가 되고요. 밑에는 가격의 변화율이 되죠. 가격의 변화율. 자, 이거는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늘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다. 그 변화 정도는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계산으로 가볼게요. 계산을 하고 일단 얘도 그래프를 제가 그리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계산부터 하고요.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우리가 이제 탄력성을 봤을 때 가격이 200원에서 240원이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원에서 40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 계산 방식이 최초의 가격이 200원이면 가격 변화가 40원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20%만큼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양을 봤을 때, 자, 그럼 양은 원래가 100개에서 110이라는 것은 100개에서 10개가 늘어난 거죠. 그럼 10% 늘어난 거죠. 10%가 증가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0.5가 되겠죠. 그래서 0.5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럼 0.5는 비타라 쪽이 되죠. 1이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우리가 나중에 기본수가 나오면 그래프가 나오니까 일단 계산은 그렇게 해드렸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수요의 탄력성이 5가지가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가격과 양인데, 제가 앞쪽에서 물리적 공급곡선이 완전히 수직이라는 얘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S1이다. 그래서 자,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셀론이 탄력성이 제로입니다. 수요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 비타라 쪽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완전히 누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누워 있는 건 수평이었습니다. 아까 수요랑 똑같아서 S2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자극을 조금만 주더라도 어떻죠? 반응이 무한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벽을 뚫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반응했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앞쪽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했을 때도 완전이면 완전히 서 있거나 완전히 누워 있어요. 그 완전 비타라 쪽은 비읍을 하나 적으라 그랬죠. 비타라 쪽이고, 그 다음에 입셀론이 탄력성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입셀론, 그 다음에 당연히 안 먹히겠죠. 복지니까. 그럼 서 있으면 완전 비고 누워 있으면 완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런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앞쪽에서 수요 곡선은 직각 쌍곡선이 딱 45도 각도가 되는 게 이렇게 우하향하는 게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공급은 틀려요. 공급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원점을 지난다고 나와요. 그 원점을 딱 지나게 되면 이게 90도라면 딱 45도 각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공급 곡선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얘는 가격이 상승한 거와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똑같습니다. 얘 변화와 얘 변화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S3라고 한다면 요게 입셀론이 1인 단위 탄력적이 됩니다. 단위 탄력적.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단기 공급곡선과 장기 공급곡선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그래서 곡선이 가파를 수가 있고 곡선이 완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탄력성은 제가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틀리죠. 자극은 똑같아요.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가는 자극에 대한 가격이 칠판주기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개별적인 공급의 양의 변화가 각각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비탄력적이고 얘는 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1보다 작으면 비탈, 1보다 크면 탄력적. 그래서 이런 걸 얘기했었어요. 앞쪽에서. 단기와 장기 중에서는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왜?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더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이 하니까 공급하기가 쉬우니까 탄력적이고 단기는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야매인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S1이 있고 S4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완전히 서 있으면 제가 완전 비탄력적이고요. 완전히 누워 있으면 완전 탈이라고 얘기했어요. 탈.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S2, S3라고 한다면 자, 이쪽으로 갈수록 비탄력적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적이죠. 그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자, 서 있어요. 서 있으면 비탄력적이고 자, 누워 있으면 탈. 자, 근데 기울기는 반대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큽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작습니다. 기울기와 탄력성이 반대라는 걸 알아야 나중에 이제 이 기본서 가서 경기 변동에서 거미집 이론을 가시면 이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라고 배우십니다. 그러면 오늘서부터 이거는 키울기라고 하세요. 키울기. 급할수록 기울기가 크거든요. 서 있는 정도예요. 밑변분의 높이를 봤을 때 얘가 더 기울기가 더 크니까. 그럼 키가 크면 기울기가 큰데 비탄력적이다. 그럼 기울기가 크면 탄력성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크면 가파를수록 오히려 탄력성은 작다라는 자체는 비탄력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비탄력적,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적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 키는 서 있을수록 키가 크고 누워 있을수록 키가 작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수용급의 이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이죠. 이번 강의는 여기서 이제 입문과정에서는 수요 공급을 오늘 3시간 파트로 갖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죠? 부동산 시장론으로 들어갈 텐데, 자, 시장론도 수요 공급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갈 텐데,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수요 공급에 대해서, 자,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제 연결시켜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은 4문제가 26회 때 떴습니다. 그럼 27회도 4문제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19회 때는 7문제가량 출제했다는 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럼 항상 객관식의 오지선다는 반대적인 개념을 물어봐요. 그럼 유량이 있으면 저량이 있고요.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 변화 있습니다. 그럼 양이 붙으면 가격이고 안 붙으면 가격이 외다.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은 점이니까 곡선상의 점이동이고 곡선 자체 이동이다. 그죠?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이 만납니다. 물론 수요 공급이 만나서 완전 경쟁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는
이걸 분석한다는 것은 지금 일단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원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다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균형점이 있는데 우리가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만 움직일 수 있고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만 움직일 수 있고 동시에 증가할 수 있고 동시에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절대값을 씌우고 우리가 탄력성은 대체제에 따라서 대체가 많으면 탄력, 적으면 비탄력.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은 5가지가 있다.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비, 누워 있으면 완탈. 자, 직각삼곡선이 아니라 이건 원점을 지나면 단위 탄력적, 가파르면 비탈, 완만하면 탄력. 자, 서 있으면 비탄력적, 누워 있으면 탈. 서 있는 건 키가 크다. 그럼 기울기가 클수록 탄력성은 작기 때문에 비탄력적. 그럼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다.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장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